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미신의 망령이 이 국토를 뒤덮었었죠. 결론적으론 말 그대로 미신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던 이 비과학적 속설은 팬데스, 선풍기 사망설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외국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미신이 요즘에 나타났다면 K미신? 이번 영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나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 그냥 이건 이건가 보다 하고 느끼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자칩을 모두 골라주세요. 혹시 프링글스를 고르셨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코수염이 인상적인 로고가 그려진 이 긴 원통형의 과자를 골랐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자칩의 원재료명을 함께 볼게요. 보는 바와 같이 주가 생감자 자체에 각종 첨가물들을 넣은 것이죠. 아무튼 주는 감자 자체입니다. 그럼 프링글스는 어떨까요? 감자 플레이크, 거기에 옥수수, 밀 전분이 들어가죠. 감자 플레이크가 들어가지만 다른 전분도 들어가 완전한 감자칩이라 부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10여 년 전 감자칩이냐 일반 과자냐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영국. 당시 프링글스를 가지고 있던 프록터 앤 갬블은 이 과자가 감자 과자, 즉 포테이토 칩이 아닌 일반 과자라고 주구장창 우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링글스를 판매하고 있는 농심에서는 분명히 감자칩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영국의 식품에 관한 부가치세 법률 1994 벳 액트의 조항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은 감자가 들어간 과자에 대해 17.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에 반해 케이크, 또띠아칩, 밀가루, 옥수수, 뿌리야채로 만든 스낵은 부가가치세 부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P&G는 일반적인 모양의 포테토칩이 아니고 감자 전분 42%만 들어가며 다른 감자칩과 다르게 밀, 옥수수, 쌀가루도 첨가하며 일정한 모양과 색깔을 가졌듯 부자연스러운 감자로 만든 과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결국은 감자 과자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져 수백만 파운드를 아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상급법원에서 프링글스를 감자 과자로 판결하며 P&G는 약 2천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2012년 P&G의 손을 떠나 켈로그가 프링글스를 인수한 후에도 여전히 영국에서 영광스럽게 세금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프링글스가 감자 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감자만 조금 넣은 일반 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에게나 답하기 힘든 내용이기에 영미권 로스쿨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의 식품에 관한 세금 체계의 다소 불명확함으로 인해 프링글스와 같은 일이 더 먼저 발생했었습니다. 오리온사의 다이제스티브 아시죠? 세계 최초로 다이제스티브란 이름으로 초콜릿 비스켓을 세상에 내놓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브랜드 맥비티. 다이제스티브와 함께 이 브랜드에서 인기가 좋은 자파 케이크도 소송전을 치렀습니다. 위에서 봤던 1994 벳 액트를 보면 초콜릿이 덮인 케이크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같은 것을 덮은 비스킷은 부과 대상입니다. 영국 정부는 누가 봐도 이건 비스킷이다 라고 하며 세금 통지서를 맥비티에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이에 맞불을 놓아 법정에선 맥비티는 결국 초콜릿을 입은 케이크로 인정받아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초록창에 바나나 나무를 쳐볼까요? 뉴스를 봐도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라 불리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도 바나나 나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상식은 잘못됐습니다. 바나나가 매달려 있는 나무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땅속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줄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다년생 초본, 여러 해살이 풀로 뿌리라 말하는 땅속 기관만 살아있다면 겨울을 지나 날이 따뜻해지면 새로운 줄기와 새싹이 생깁니다. 바나나가 한번 열린 줄기에서는 다시금 바나나가 열리지 않기에 줄기만 싹둑 잘라주면 새로운 줄기에서 바나나가 나타납니다.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황소의 대결인 투.
흔히 투우사가 흔드는 붉은색 천의 색깔을 보고 흥분한 소가 달려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는 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황소는 색과는 관계없이 물레타라 불리는 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돌진하는 것이지요. 투우 경기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마지막 3단계에서만 이 빨간색 물레타를 이용합니다. 투우사는 물레타 뒤에 칼을 숨겨 황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단지 빨간색인 이유는 경기 중 피가 많이 묻는 상황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요.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사실로 중상모략을 하거나 흑색 선전하는 것을 마타도르라 하는데, 이 어원은 빨간색 물레타 뒤에 칼을 숨기고 성난 황소를 교란시킨 후 일격으로 정수리에 칼을 꽂는 투우사, 바로 마타도르에서 어원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당시 우리나라와 함께 F조에서 경기를 했던 스웨덴, 혹시 이들 응원단을 보셨나요?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있죠. 같은 바이킹족 후손들인 덴마크나 아이슬란드 관중들도 바이킹의 상징인 이 뿔 달린 헬멧을 쓰고 목청껏 힘을 북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킹의 투구는 상상 속에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19세기 중반 스웨덴의 화가 요한 아우구스트 말름스트롬의 작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격적인 모습의 투구를 쓴 바이킹의 모습을 시작으로 영화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됐던 1876년 초연된 리하르트 와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갱의 반지에서도 상상 속에 만들어진 뿔 달린 투구가 나옵니다. 고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바이킹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당시 이 오페라의 의상을 담당했던 칼 에밀 데플러는 역사적 증거는 없이 전해지는 바이킹의 전설을 토대로 배역들의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이 뿔 달린 헬멧이었죠. 1893년 영국의 화가 프랭크 딕시에 의해 그려진 바이킹 전사의 장례식이란 작품에서도 바이킹이 멋지게 이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역사가 없는 바이킹 투구, 과연 얼마나 많은 바이킹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인터넷이 발달하며 수많은 정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그만큼 함께하고 있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지식을 쌓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에 그치지 않고 지식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